거울 앞에서 뱃살을 눌러보며 어제 그렇게 참았는데 왜 그대로지? 하고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식사를 줄이고 채소를 늘리고 운동까지 했는데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혈당은 불안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의지가 약해서라고 자책하지만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며 변화한 세포 환경에 있습니다.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지면 영양과 수분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뱃살과 피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거나 신장-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임신 수유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뱃살은 줄지 않고 혈당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소금물 습관으로 허리둘레가 줄고 공복 혈당이 개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가볍게 걷는 것이 전부였는데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은 늘 피곤에 시달리고 아침이면 얼굴이 붓고 밥맛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꾸준히 드신 후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몸이 덜 무겁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예전엔 집안일만 해도 지쳤는데 이제는 산책을 나가도 체력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60대 여성분은 아침마다 얼굴과 발이 붓는 문제로 고민이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사회생활에서 위축될 정도였죠. 소금물 습관을 들이고 2주 후 붓기가 줄고 피부가 맑아지면서 주변에서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젊었을 때 세포막은 유연해서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잘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분이 제때 세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당이 머물면서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복부에 지방이 가장 먼저 쌓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뱃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연료는 있는데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미네랄 불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땀, 소변, 대사를 통해 몸속 미네랄이 빠져나가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정제염 위주의 식단에서는 나트륨 외의 중요한 미네랄, 즉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이 부족해집니다. 운동 후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거나 아침에 이유 없이 입맛이 없는 경험 있으시죠? 이는 단순 수분 부족이 아니라 미네랄이 빠져나가면서 세포가 물을 흡수할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된장국 같은 약간 짠 음식을 먹을 때 금세 갈증이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온 음료에는 지나치게 많은 당분이 들어있고 가공식품 속 나트륨은 정제 과정에서 다른 미네랄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단순하고 안전하게 미네랄을 보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은 단순히 갈증을 푸는 음료가 아닙니다. 밤새 빠져나간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빠르게 보충해 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물 속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하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입니다. 혈액 속 당분은 줄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낮아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서 소파에 눕던 분이 집안일을 끝내도 기운이 남는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뱃살이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에너지 대사가 정상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혈액 속 당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회복되면 세포막 전이가 정상화되고 포도당 수송체가 활성화됩니다. 세포가 혈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소금을 먹으면 붓는다고 생각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포가 수분을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포 밖에만 물이 고이면서 붓기가 심해지는 것이죠. 소금물은 세포 안팎의 삼투압을 조절해 밖에 고여 있던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신장을 통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불필요한 붓기는 빠지고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피부는 맑아집니다. 만성적인 피로, 이유 없는 근육통, 잦은 잔병치레는 모두 염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포가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조직에 찌꺼기가 쌓여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소금물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합니다. 계절성 비염이 완화되거나 상처 회복이 빨라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비 역시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수분 흡수력이 떨어져 변이 딱딱해집니다. 나트륨이 장벽의 근육을 자극해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삼투작용을 통해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변비약과 달리 장 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트에만 가도 정제염, 천일염, 죽염, 용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정제염, 즉 식탁소금은 거의 99%가 나트륨 성분입니다. 깔끔하게 가공되었지만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거의 제거되어 아침 소금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적으로 증발시켜 얻는 소금으로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약 85%, 나머지 15%는 미네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소금물, 건강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황토로 입구를 봉한 뒤 소나무 장작불로 고온해서 여러 차례 구워 만든 소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욱 농축되며 알칼리성이 높아져 우리 몸의 산성화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장이나 잇몸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만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 천일염보다 훨씬 비쌉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 지하에서 채취한 암염으로 특유의 분홍빛은 철분 함량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청정성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 바다가 땅속 깊이 묻혀 형성된 결정이기 때문에 현대의 해양 오염이나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이 염려되는 여성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용소금은 천일염을 복사열로 구워낸 소금으로 직화로 태우는 죽염과 달리 간접열로 구워 중금속 걱정을 줄이고 불순물을 최소화합니다. 맛도 비교적 깔끔하고 쓴맛이 없어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며 가격도 죽염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어떤 소금을 선택하더라도 정제염만 피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점입니다. 천일염, 죽염, 핑크솔트, 용소금은 각각 장점이 있으며 실제 효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소금을 쓴다고 해서 뱃살이 2배로 빠지거나 혈당이 2배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해야 오래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티스푼으로 계량의 물에 타 마시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 바로 소금 그라인더입니다. 물컵 위에서 한두 바퀴만 돌리면 적당한 양이 바로 떨어지고 젓가락으로 가볍게 저어주면 끝입니다. 결국 건강 습관은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를 잘 선택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금을 준비해도 마시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는 반감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속 불편이나 혈압 상승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타이밍입니다. 소금물은 반드시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과 미네랄을 배출합니다. 특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소실되는데 아침에 공복 상태로 섭취해야 세포가 가장 빠르고 순수하게 이 미네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식후에 마시면 음식물과 섞여 흡수 속도가 떨어지고 단순히 짠 음식을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일어나서 양치질을 한 뒤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황금 비율은 2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혹은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린 정도입니다. 이 농도가 우리 체액의 삼투압과 비슷해 세포가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더 짜게 마시면 속쓰림이나 갈증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미약해집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자신의 미각을 기준으로 살짝 짭짤하다 느껴질 정도를 권장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하고 소금이 잘 녹지 않으며 뜨거운 물은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을 물처럼 단숨에 들이키곤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고 혀로 굴린 뒤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액 분비도 촉진되고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약 30초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소금물을 마신 뒤 최소 20분 동안은 다른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금물이 온전히 체내에서 작용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20분 동안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하루 계획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유익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때 맹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권장 수분량은 1.5에서 2리터 정도이며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성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소금물을 섭취하면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아침에 알람을 맞추어 두거나 물컵과 소금을 침대 머리맡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물의 효과는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포막이 유연성을 회복하고 대사 균형이 다시 잡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다면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금물은 체내 전해질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 복용 약물에 따라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고혈압약,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소금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체내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함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소금을 섭취하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 당뇨병 약이나 일부 심혈관 약물도 소금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아침 소금물과 약 복용 사이에 최소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와 같아서 과잉된 나트륨과 수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이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소금물을 통한 나트륨 보충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이 진행된 경우나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판정받으신 분들은 소금물 섭취를 피하거나 반드시 의사의 관리하에 아주 소량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장은 체내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에 매우 민감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갑작스레 늘어나면 혈압이 변동하거나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이나 심부전을 가진 분들은 무리하게 시작해서는 안 되며 심장내과 전문의 확인 후 안전한 범위를 정해 실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의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체액 균형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늘면 부종이 심해질 수 있고 태아와 모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부와 수유부는 소금물 건강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초기 적응 반응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5일 정도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불필요하게 쌓여있던 수분과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으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도 계속 소변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탈수 증상이 느껴진다면 농도가 너무 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증상에 대한 대처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금물을 마신 뒤 속쓰림, 메스꺼움, 두통, 현기증, 심한 갈증, 손발에 붓기,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맹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농도가 과하다는 신호이거나 몸이 일시적으로 전해질 균형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반복되거나 심해진다면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야 합니다. 장기간 실천 시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소금물은 분명 건강에 도움을 주는 습관이 될 수 있지만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침 공복에 한 컵이 기본이며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초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간혹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하루에 여러 번 진한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과 혈압 변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자기 점검을 병행해야 합니다. 소금물 습관은 최소 3개월 이상 이어가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몸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붓기가 심해지거나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있으면 잠시 중단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나트륨 수치, 신장 기능,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도 함께 권장됩니다. 소금물은 올바르게 실천하면 몸의 세포를 깨우고 활력을 주는 훌륭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강법에는 나에게 맞는 안전한 범위가 존재합니다. 건강 습관은 효과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침 소금물 한 잔의 효과는 단순히 갈증을 풀거나 입맛을 돌려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포가 다시 유연성을 되찾으면서 몸 전체의 대사가 살아나고 그 결과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며 붓기와 만성염증이 완화되고 장 기능까지 회복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핵심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물론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른 소금 선택, 적절한 농도와 타이밍, 그리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 누구나 쉽게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의사항까지 지킨다면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제염만 피하고 천일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선택하는 것. 아침 공복에 200ml의 미지근한 물에 한 꼬집 정도를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 그리고 20분간 공복을 유지하며 하루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소금물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여기에 매일 같은 시간에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 더해진다면 소금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포를 깨우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강력한 건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한두 주 동안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면 어느 순간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고 피부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단,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단 30초만 투자해 보세요.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게, 그리고 활기차게 바꿀 수 있을지 직접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습관이 몸속 깊은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신장 심장 질환, 임신 수유기의 여성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이상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 습관은 효과보다 안전이 먼저이며 천천히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하루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함께 실천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봅시다.